식사들 하셨습니까? 다들 꽃소식 따라서 라이딩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겨울 내내 지하 차고에 넣어놨다가 시동이 안 걸려서 정비샵을 전전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올 한해도 다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전 영상에 중국산 오토바이에 대한 영상을 올렸더니 정치적이니 왜 중국산만 빠느냐 말들이 많아서 어지간하면 제가 넘어가는데 댓글로 좀 들이박았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발언이 있다고 긁히신 분들은 트럼프 욕했다고 그렇다는데 욕 좀 하면 안 됩니까? 당장 주의비가 올랐고 물가가 들썩이는데 욕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유도 모르고 개인 욕심과 본인 영달을 위해서 수백 수천의 애들과 민간인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사람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삐끗해서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면은 여러분은 무사할 것 같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무기를 만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오폭으로 민가를 폭격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정밀도가 떨어지는 북한 무기로 우리를 폭격하면은 솔직히 무사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청주에 청주 비행장 폭격 잘못하면은 삑사리 조금 나면은 비행장 완전 반대에 사는 저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전쟁 나서 내 집 부서지고 망가지면은 화재보험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보상 안 해줍니다. 법에도 전쟁과 폭동, 자연재해는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과 본인도 전쟁 나가야 되죠. 알아서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훈련하면은 징집이나 보충 업무가 제 주 업무였고 예비군도 지역 사단 보충대장으로 임명돼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냥 든든 본인이 기분 나쁘면 그런 것이 정치고 그런 것 아니죠. 또 중국산 빠는 것도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제가 좋게 얘기했으니까요. 그게 현실이죠. 제가 중국산 오토바이 리뷰한다고 내 돈으로 기름 넣고 보험도 없는 오토바이를 2000km나 타면서 리뷰도 했지만은 중국산 오토바이 이야기는 한참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산 오토바이 현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저도 놀랍습니다. 얘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사실 해마다 좀 다르죠. 해마다 발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국을 오래 왔다 갔다 업무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체감하실 이야기지만은 그냥 귀동량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못 믿을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죠. 오토바이만 보더라도 DNA, KR, 한솜 우리나라에 생산 공장이 이제는 없습니다. DNA 모터스는 창원 공장을 인수할 때 생산 공장을 빼고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산척이라는 곳에 새로운 물류 공장 겸 창고 겸 본사를 따로 지었죠. KR 모터스는 2018년에 중국으로 생산 라인을 다 뜯어서 옮겼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한솜은 원래 공장도 없었고요. 전기 오토바이 생산 라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휘발유 오토바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돌아다니는 국산 메이커 달고 다니는 오토바이는 다 중국산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거기다 하우츠, 존테스, CF모토, 베넬리, 모토모니 등 중국산 오토바이가 국내에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중국산 프리미엄 브랜드는 다 지금 국내에서 판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오토바이에 관해서 제가 다루는 거죠. 오토바이 유튜버가 중국산 거론하면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안 다루죠.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마케팅비가 짜서 그러는지 정치적 이유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마케팅비를 기흥이나 혼다처럼 막 뿌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판매량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고르는 선관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급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거죠. 필요하면 유튜브 보면 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보면 되는 겁니다. 괜히 어렵게 만든 영상인데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개몽시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몽시키려면은 저처럼 본인이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본인 채널에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비싼 내 오토바이에 호환되는 중국산 오토바이 부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 알리에 본인 오토바이 부품 번호만 입력하면은 모든 부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품인지 비품인지 정상적으로 만든 제품인지 어디 평화로운 파키스탄 형님들이 만든 부품인지 모른다는 것이 함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부품을 쓰는 오토바이가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으면은 해당 부품을 구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은 내가 직접 오토바이 고칠 능력이 되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중국산 오토바이가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의 부품이 사용된다는 점을 본다면은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오토바이가 일제나 유럽산 오토바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참고할 만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내용이 중국 내 유튜브와 유럽의 레딧, 북미 쪽의 포럼에 많이 올라온 유저의 글이나 영상을 참고했기 때문에 확실히 확정적이거나 아주 전문적인 확실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감안하시고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동일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중국산과 유명 메이커의 동일 엔진이 존재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엔진이 적용된 유명 메이커 오토바이는 동일한 엔진으로 중국산 오토바이에 탑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거의 같은 엔진을 쓰는 오토바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카피 엔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산이나 독일산 엔진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엔진이 있을 수 있고요. 일부만 카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피한 엔진의 경우에는 동일한 엔진이 아닐 경우가 많거나 원본보다 더 좋은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서 앞뒤에 안 가리고 막 복제해서 만든 싸구려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이런 오토바이들은 저렴하게 동남아나 내수용으로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도 거론을 안 하니 저도 알 수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100% 똑같은 엔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500과 보그 500, 이게 예전부터 국내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공식적으로는 어디서 같은 오토바이라고 확인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보그 500 DS 홍보 기사에도 레벨과 같은 엔진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엔진 스펙이 완전 동일하고 둘이 사진을 놓고 비교해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 크러치 커버 메이커 표기만 다르고 완전히 똑같다고 합니다. 내부 부품도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부품 호환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내에 보그 500 DS를 수입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품이 구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KTM 790, 990, CF 모터 800MT, 1000MT, 코브 800, 이것도 많이 아는 내용이죠. 당연히 CF 모터에서 만들어서 KTM에 납품한 물건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KTM 790이 심장병이 심각한 모델이라는 것을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아이들링 상태가 유지가 안 되거나 스로틀에 반응을 안 하는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이는 밸브 계통 문제라고 합니다. 이 심장병이 CF 모터에서 790 엔진을 제작하면서 이 문제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790 엔진을 버리고 890 엔진으로 수합하는 작업을 직접 정비사업에서 보기도 했지만은 하여간 KTM 엔진은 좋은 엔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엔진을 똑같이 만들었다면은 800MT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CF 모터는 이런 점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부품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고급 부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산이나 유럽산을 쓰는 것이 더 좋은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확실히 개선된 부품으로 바뀌었으니 다운그레이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피스톤이나 캠샤프트, 크랑크 베어링, 커넥팅 로드 등이 KTM은 일반 제품들이 들어가는 반면에 800MT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부품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내구성이나 품질면에서는 많은 개선과 고질병도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부품만 본다면 800MT가 훨씬 더 좋은 부품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CF모토 450MT, 모토모리니 450. 중능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모토모리니에서 올해 새로 출시되는 쿼터급 어드벤처 오토바이입니다. 그런데 출시하면서 CF모토 450MT와 엔진과 샤시를 공유하는 차량이라는 것을 대놓고 홍보하는 것을 보면은 450MT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괜찮은 모델이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몇몇 리뷰를 봤는데 기어 종속비도 같은 디자인만 다른 오토바이 같습니다. 그런데 모토모리니가 약간 더 비싼 것 같죠? 모토모리니는 기존에 엑스케이프라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650, 700, 1200 이런 엔진으로 수출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고 650은 국내에도 수입됐던 모델이죠. 그런데 650 엔진은 어서 많이 본 엔진 같죠? CF모토 650 엔진과 유사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가와사키 ER650 카피 엔진이죠. 그런데 이 셋이 아주 유사합니다. CF모토 650과 가와사키 ER6N650은 벌써 카피라고 인증된 엔진인데 모토모리니 650은 확인된 바는 없고 그냥 유사성이 있다 정도로 의심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모토모리니 650 엔진은 가와사키 ER650의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약간 재설계된 버전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출력과 토크를 약간 낮춰서 부드럽고 유연한 작동성에 중점을 둔 엔진이라고 그러죠. 외국의 유저의 평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CF650 엔진과 가와사키와의 연정환성도 찾아봤는데 그냥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저렴하게 제작된 엔진으로 가와사키보다는 약간 더 거칠거나 진동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가격 대비 성능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는 평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복제 엔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가와사키 ER6N 엔진과 CF모토 그리고 모토모리니 그리고 베넬리 70이라는 모델도 비슷한 형식으로 복제를 한 모델 같습니다. 앞에서 대충 거론을 했던 이야기죠. 문제는 CF모토 650MT나 GT가 최근에 700MT GT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700MT는 국내에서도 지금 수입을 하고 있죠. 심지어 450MT보다도 싸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매량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기량도 높고 출력도 높고 옵션도 많은데 왜 안 팔렸을까요? 전체적인 오토바이 UI나 디자인은 거의 450MT와 같고 모든 조건이 좋은데 저도 잘 모를 일이죠. 그런데 리뷰 평가를 본다면 둘이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리뷰 횟수나 노출 횟수 차이가 나는 것이 좀 사실이기는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대의 오토바이로 즐기신다면 700MT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혼다 NC750처럼 비포장보다는 포장도로에서 유유자적 솔방솔방 즐기는 오토바이라는 점이죠. 이는 출력에서도 나타나듯이 9500rpm에서 68마력이 나오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출력은 아닌데다가 문제는 9500까지 보통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많이 쓰는 6-7000rpm에서 60마력 언저리 나오는 그저 그런 밋밋한 오토바이라는 점이죠. 그와는 반대로 450MT는 비포장이든 포장도로든 극한으로 익스트림하게 즐길 수 있는 오토바이라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며 즐길수록 가치가 나타나는 오토바이가 450MT죠. 그래서 450MT는 기초하면서 가볍게 즐기기 좋은 오토바이로 좋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두 번째, 가와사키 ZX4R.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이 가와사키와 QJ 모터는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비슷한 형식의 엔진을 가졌고 똑같이 400cc대 4기통 엔진이라는 점이죠. QJ 모터가 스트로크를 살짝 늘려서 저속 토크를 좀 더 늘리는 정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부 부품은 QJ 모터가 훨씬 좋은 부품으로 만들었지만은 다들 아시다시피 부품 가격은 가와사키가 3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이 엔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뺏겨도 완전히 뺏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중국산화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바꾸어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카피 과정을 몇 번 거치면 아마도 자체 개발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할리 데이비슨도 유로5 플러스 엔진 개발이 늦어져서 엔진 라인업을 대폭 줄일 정도로 헤매고 있는 상황에 일본과 유럽, 중국 업체만 유로5 플러스 엔진을 마음껏 만들고 있죠. 이런 면에서는 인도 업체와도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얄 엔필드 라인업을 보시면 350, 450, 650 엔진으로 수많은 베리에이션을 돌려쓰고 있는 상황이죠. 쌍용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이런 면을 여러모로 고려해 볼 때 인도는 기술력 고급화해서 중국의 오토바이에 비빌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마하 MT09. CF모토 671RR은 미들급이고 야마하는 거의 리터급이지만 똑같은 3기통 엔진입니다. 이는 CF모토가 야마하와 협력하면서 등장한 엔진이라서 혹시 카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엔진이었죠. 그런데 기통수만 갖고 전혀 다른 엔진이라고 합니다. 450SR이 야마하 엔진을 참고했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650처럼 완전 카피한 엔진이 아니고 참고해서 개발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둘이 전혀 부품 호환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K2 전차도 미국 전차와 러시아 전차를 참고해서 만들고 요즘 인기 있는 천궁이나 현무 미사일도 러시아 기술을 참고해서 만들었듯이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참고하고 유사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기업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 할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BMW F800, 900. 론신 보고에서 BMW와 혼다 엔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다들 아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더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BMW 카피 엔진이 있을 것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KTM처럼 동일한 엔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BMW는 자사가 개발하는 엔진을 다른 회사 오토바이에 제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은 KTM이 돈이 없는 회사라 엔진을 싸게 공급받는 대신에 연식이지란 모델의 엔진이 설계도를 팔아먹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혼다를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한 문제죠. 론신 보고는 저배기량은 혼다를 많이 따라가고 있고 미들급 이상은 확실히 BMW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적당한 설계와 적당한 부품으로 우수한 성능을 내고 있는 혼다 엔진이 저배기량에서는 훨씬 유리한 엔진이고 참고하기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진 BMW의 고급 부품 기술과 소재들을 고배기량과 잘 어울려서 그런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볼트를 사용한다거나 베어링을 일본산과 더불어 독일이나 유럽산을 많이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과 배기량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졌지만은 부품은 호환되지 않고 일부 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품만 호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은 무조건 카피하는 것이 아닌 나름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카피 엔진이라도 확실히 개선해서 상품화하는 단계로 기술이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 만드는 부품 중에 상당한 수준에 올라온 부품은 단조 피스톤, 크랑크암 가공, 밸브, 로커암, 캠샤프트, 실린더 코팅 기술, 크러치 이런 것들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브레이크나 ECU, 전자장비 컨트롤, 전자장비 그리고 베어링 분야는 아직은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같은 형식의 엔진이라도 중국의 프리미엄 브랜드에 들어가는 엔진의 부품들은 중국화에서 최대한 고급 부품을 사용해서 내구성이나 성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혼다나 독일, 유럽의 브랜드의 장점은 적당한 수준의 부품으로 최고의 성능을 내는 엔진이나 오토바이를 만들지만은 중국의 오토바이 개발 방향은 최고의 내구성을 가진 자체 개발 부품을 사용해서 적당한 성능으로 고장 안 나는 오토바이를 만들려는 내구성 우선이 안정된 품질의 오토바이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으려는 단계로 보입니다. 확실히 일본이나 독일산 오토바이보다는 기술력이나 전반적인 소재 기술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향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내는 페라리나 포르쉐처럼 성능 위주의 개발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제네시스처럼 안정된 품질과 편안한 사용감이냐 정도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 부품으로 도배를 한 제네시스라도 평가는 원가 절감을 한 포르쉐나 렉서스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아마도 중국의 프리미엄 오토바이도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중국산 오토바이도 혼다나 BMW처럼 어느 정도 인정받는 순간 아마도 원가 절감을 시작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하여간 현재 중국산은 안정된 품질과 내구성에 치중한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고 언젠가는 성능과 디자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단계로 진입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본력과 투자라면은 아마도 조금은 더 빠르게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지금 해외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1대1로라고 후진국의 산업기반시설이나 사회관계망에 국가적인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 자본은 돈이 되는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의 해외 투자가 사실상 막혀있다가 보니까 국내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군수물자, 자동차, 전자, 선박, 오토바이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인도산과 약간은 방향성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디자인을 해외 유수 디자인 업체에 맡겨서 디자인하는 것은 같지만은 중국은 중국스러움을 벗기 위한 디자인을 하고 인도 오토바이는 아무리 디자인을 맡겨도 인도스러움이 묻어나는 디자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내수용은 중국스러운 촌스러운 디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해외 수출용 프리미엄 브랜드는 중국스러움이 적어서 위화감이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인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 걸쳐서 중국산 오토바이에 관해 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면도 있고 발전 속도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기사나 정보가 없어서 힘들었기도 했고요. 이게 확실한 정보 전달이 생명인데 대충 비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데다가 제가 정비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확인도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확실히 확인된 내용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츰 더 확인된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린 것으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